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뭐 평균 값을 찾는다거나 표준 편차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룹별 통계를 계산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수치로만 보는 것보다는 그런 그 숫자들을 그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화해서 보게 되면 숫자에서만 볼 수 없었던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얻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각화가 꼭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어, 데이터에 대한 이해 혹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시각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매트플러립 안에 타이플럿이라고 하는 그 하위 모듈이 있고요. 그 모듈에 있는 함수나 혹은 그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문장을 보시면 매트플러립.타이플럿 여기까지가 모듈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PLT라고 별명을 주고서 이렇게 길게 쓰는 것 대신에 PLT 점 하고서 그 함수나 클래스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저희가 어제 주로 그 시각화할 때 사용했었던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었었습니다. 팁스는 어떤 식당에서 영수증 금액과 팁, 그리고 그 팁을 주고 간 손님들에 대한 정보를 그 정리한 데이터 프레임이고, 널 값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숫자형 데이터들도 있었고요. 카테고리 타입의 데이터들도 있었고, 뭐 실수 타입, 정수 타입, 다양한 데이터들이 섞여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의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요약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뭐 행의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 컬럼의 이름들, 컬럼의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 컬럼의 데이터 타입과 같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매트플러립 파이플럿 모듈에 있는 모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피겨라고 하는 용어와, 죄송합니다. 피겨라고 하는 용어하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라고 하는 용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피겨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프를 그리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이 있어야 되죠. 그 스케치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피겨. 이게 피겨예요. 스케치북 한 장에다가 그림을 하나를 그릴 수도 있고, 스케치북 하나를 뭐 가로 세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 각기 다른 그림들을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그 피겨를 나눈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축을 엑시스라고 얘기합니다. 2차원 평면상에서 그릴 거기 때문에 축은 이렇게 있겠죠. X축, Y축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음. 이거를 엑시스라고 불러요. 엑시스. 네, 이제 개념 아시겠어요? 피겨 그리고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 피겨는 우리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어제 아마 우리가 수업 중에 그 피겨 안에 여러 개의 그래프들을 나눠서 그렸던 적이 있었죠. 그죠?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피겨 크기보다 좀 크게 늘릴 필요가 있었죠. 뭐 피겨의 가로 크기를 늘린다거나 요 부분이죠. 음. 피겨의
피겨의 세로 길이를 늘린다거나 이런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 영역, 그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전체 영역을 피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하나가 들어가는 부분을 엑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엑시스는 이렇게 축이 있는 거예요, 축. 엑시스란 단어 자체가 축이라는 뜻이죠. 뭐, 여기, 영수증 금액을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팁의 금액을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뭐 개수를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음. 파이플럿 모듈에는, 매트플러리 파이플럿 모듈에는요, 어, 이 엑시스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플럿 모듈 안에 만들어져 있는, 어,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제 그 두 가지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피겨라고 하는 개념과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 어제 저희가 사용했었던 함수, 박스 플롯을 그릴 때 박스 플롯은 박스 플롯, 히스토그램은 히스트,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바나 바 H, 이런 함수들을 이용을 했었었잖아요. 그 함수들을 잠깐 좀 볼게요. 여기는 매트플러립의 홈페이지예요. 주소는 matplotlib.org. 어,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시각화 라이브러리, 어, 시각화 라이브러리에 대한 그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자, 여기에서 그 위쪽에 보시면, 위쪽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검색 버튼이 있어요. 검색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검색창이 이렇게 뜨죠. 그죠? 네, 검색 바가 이렇게 뜨고요. 우리 어제 히스토그램 많이 그려봤어요. 그죠? 히스트 하고서 검색 한번 해볼까요? 함수 이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히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제일 위쪽에 볼게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matplotlib.axis. 대문자 axis. hist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Python method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대문자 A로 시작하는 axis, 우리말로 하면 축, axis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hist라고 하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함수가 있고, 이런 메서드가 있고, 또 하나는 파이플럿 모듈, 여기까지는 모듈 이름이에요. 우리가 임포트한 이름이잖아요. 매트플럿 립점 파이플럿. 이 모듈 안에 히스트라고 하는 파이썬 펑션이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우선 파이플럿을 먼저 보시면 파이플럿 안에 있는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은요.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모듈 이름이고 함수 이름이 히스트고 히스트에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아규먼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죠. 앞에 여기 별표가 있죠. 별표는 가변 길이 인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변 길이 인수 앞쪽은 포지셔널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아니면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어제 저는 그 아규먼트들을 전달할 때 항상 x, 빈스 이런 식으로 그 파라미터 이름을 쓰면서 제가 전달을 했을 거예요. 음. 키워드 방식으로 사용하면 어떤 파라미터에 어떤 값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저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을 했었었고요. 그 뒤쪽 부분들이 있어요. 별표 뒤쪽에 파라미터들이 있죠. 이 파라미터들은 키워드 방식으로는 전달할 수가 없는 것들. 왜 그러냐면
가변 길이 인수가 먼저 앞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반드시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넘겨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넘겨야만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어, 주로 사용했었던 거는 X하고 빈즈. 어,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X는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한 데이터, 빈즈는 히스토그램에서 그 막대의 개수 또는 그 연속형 자료의 그 개수를 세기 위한 구간, 나누는 구간을 빈스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컬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컬러 사용해 봤죠. 컬러는 막대 안쪽을 채우는 색깔이에요. 막대 안쪽을 채우는 색깔이고, 그 다음에 그 막대 바깥쪽 테두리 선의 색깔을 그 바꿔주는 파라미터 있었죠. 엣지 컬러라고 있었죠. 그 엣지 컬러 기억나세요? 근데 엣지 컬러라고 하는 파라미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있는 거예요.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 제일 마지막에 선언되어져 있는 파라미터가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로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키워드 이름, 여기 지정되어져 있지 않은 다른 이름으로 파라미터 이름 지정하고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값이나 넣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 hist라고 하는 함수가 처리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 이름들을 써주셔야 돼요. 어떤 값들을 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들은 밑에 문서에 있어요. 여기 파라미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파라미터인 x는 배열이거나 시퀀스거나 배열들을 넘기면 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빈스는 인트 값으로 주거나 문자열들의 시퀀스로 주거나 어, 등등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어, 음, 뭐 레인지도 있고 뭐 덴서티도 있고 등등등등 쭉 있죠. 쭉 있고 아까 컬러라고 하는 부분 볼까요? 컬러라고 하는 설명을 보시면은요. 컬러는 컬러는 어, 아, 이게 막대 내부의 색깔이라는 얘기는 또 없군요. 네, 그런 설명은 없네요. 네. 컬러 값들을 지정하면 된다라고만 되어져 있고 어, 데이터셋마다 한 가지 컬러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디폴트 값은 넌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라인 컬러를 지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을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만 돼 있네요. 그런 식으로만 돼 있고 가변 길이 키워드 여기 있군요.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가변 길이 키워드에 대한 설명들은 패치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이용하면 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엣지 컬러가 있고 페이스 컬러가 있고 라인 위드스가 있고 라인 스타일이 있고 해치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 이름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라고 해서 아무 값들이나 다 쓴다고 해서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이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 이용되어지는 값들은 엣지 컬러, 페이스 컬러, 라인 위드스, 라인 스타일, 해치와 같은 키워드들이 이용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여기를 참고해라. 이것도 같이 참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함수를 보면 파이 플롯에서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히스토그램을 그려준다는 뜻이에요. 히스토그램을 그려준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얘는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이용한 거예요. 얘가 파이 플롯이죠. 매트플롯 립점 파이 플롯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히스트하고 함수를 호출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호출하는 함수들을 탑레벨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이플럿 모듈에서 작성되어져 있는 함수 이름을 탑레벨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탑레벨 함수의 특징은요, 어, 피겨 안에
엑시스를, 엑시스를 딱 하나만 만들어줘요. 엑시스를 이렇게 딱 하나만 만들어주고, 이 엑시스 안에다가 히스토그램이면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면 막대 그래프, 그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 파이플런 모듈에서 만들어져 있는 함수의 사용법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파이플럿에서 그 그래프의 종류가 함수 이름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그래프의 종류 그 함수를 선택하게 되면 피겨 안에 엑시스를 하나만 만들고 그 엑시스 안에다가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 파이플럿 모듈에서 만들어진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고 그 위쪽, 뒤로 돌아갔어요. 뒤로 돌아갔고,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히스트죠. 자, 요거 클릭해 보시면, 파라미터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어, 다른 게 없어요,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는데, 이 히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엑시스에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거냐라고 하는 엑시스, 객체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게 메서드의 특징이에요. 함수는 그냥 호출하면 끝이, 함수는 그 함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메서드는 어떤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히스트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어요. 엑시스를 먼저 만들죠. 자, 우선 피겨를 순서대로 보면은요. 피겨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피겨 안에다가 엑시스를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해요. 어제 우리 그 실행 한 줄 작성하면서 저기 실행되는 결과들을 하나씩 살펴봤죠. 그죠? figur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무엇을 만들어주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igure를 만들어줘요. figure를 만들어주고 add sub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axis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줘요. 이게 axis. x축, y축. 이 axis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axis라고 제가 만든 거고요. 그 axis에서 호출한 거예요. 이거 메서드 호출이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문서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서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렇게 호출하는 함수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어떤 함수를 보시면 되냐면 파이플럿 안에 있는 히스트 펑션을 보시면 돼요. 펑션. 사실 두 개는 같은 기능입니다. 메서드와 펑션은 같은 기능인데 펑션은 엑시스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엑시스에다가 바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는 우리가 직접 엑시스를 하나씩 만들고 그 엑시스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그게 메서드예요. 이제 차이점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매트플러립을 이용할 때, 그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피겨를 먼저 만든다, 피겨 안에 엑시스를 추가한다, 그 다음에 엑시스에서 그래프 종류로 메서드 이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지고요. 또 다른 방법은
위쪽에 있는 두 줄 있죠. 피겨를 만들고 서브 플롯을 추가하는 거를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서브 플러츠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서브 플러츠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얘는 피겨 객체와 엑시스 객체 두 개를 리턴을 해줘요. 두 개를 리턴을 합니다. 음. 첫 번째 리턴 값은 피겨 객체고요. 두 번째 리턴 값은 엑시스 객체 한 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엑시스 객체들로 이루어진 배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어제 여러 개를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엑시스, 우리 축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요. 축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그 축에서 메서드 이름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런 방법을 이용하실 때는 주로 여러 개의 엑시스를 만들고 사용할 때 이런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요. 엑시스 하나밖에 없고 그래프도 하나만 그릴 거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떻게만 하면 된다. 요렇게만 하면 끝인 거예요. 엑시스가 하나가 있고 엑시스가 하나가 있고 그 엑시스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냥 탑레벨 함수를 바로 이용하면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분 되시죠? 구분 되시죠? 음.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 거냐면 우리 어제 연습 문제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예요. 엑시스를 4개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서브 플러스를 만드는데 서브 플러스에 로우와 컬럼을 2개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 자 이거는 어, 큰 피겨가 하나가 있는데 이 피겨의 크기가 여기서 설정되어져 있죠. 요거 가로 길이고요. 요거 세로 길이에요. 가로 길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10인 그런 피겨를 만든 다음에 그 피겨 안에 행과 열을 2개씩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행을 2개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열을 2개를 만든다는 얘기는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2개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행과 열이 생기니까 어, 행과 열이 생기니까 인덱스가 생기잖아요. 그 인덱스를 순서대로 행 방향의 인덱스가 0번, 여기 1번. 그 다음에 컬럼 방향으로도 인덱스가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엑시스가 생기는 거고, 여기에 두 번째 엑시스가 생기는 거고, 여기에 세 번째 엑시스, 여기에 네 번째 엑시스, 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축에다가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인덱스 0번에 있는 축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여기에다가 막대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런 뜻이고 인덱스 0, 1번에 있는 축에다가 이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다가 또 막대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고요. 인덱스 1, 0 축에다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죠. 여기에다가 막대 그래프 그리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인덱스 1, 1번 축에다가 여기가 1, 1번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막대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주로 여러 개의 서브 플롯들을 만들고 각각의 서브 플롯 안에 축들을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엑시스를 만든 다음에 그 엑시스에서 히스트라든가 바라든가 혹은 뭐 박스 플롯이라든가 그런 함수 이름, 메서드 이름들을 찾아서 호출을 하시는 거고요. 호출을 하시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프 하나만 그리겠다. 그래프 하나만 그릴 때에는 축이 하나밖에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축이 하나만 필요할 때는 그냥 함수만 바로 호출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그 문서에서, 매트플러립 문서에서 메서드냐, 펑션이냐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에서 호출하는 함수, 호출하는 메서드냐, 아니면 그냥 모듈 이름만 있으면 바로 호출할 수 있는 펑션이 함수냐. 근데 사실 두 개는 같은 기능인 거예요. 같은 기능인데 함수는 하나의 엑시스에만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기능인 거고, 엑시스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서, 원하는 엑시스, 원하는 축을 지정해서 그 축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모든 함수들이 다 두 가지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히스토그램만이 아니고요. 히스토그램만이 아니라, 바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막대 그래프 그려봤었잖아요. 막대 그래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막대 그래프 검색해 보시면은요. 자, 여기도 보시면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그죠? 그 다음에 파이플럼 모듈이 가지고 있는 펑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하나만 딱 그리겠다. 뭘 쓰는 게 편리하냐 하면 함수 그냥 호출하면 제일 편해요. 근데 만약에 엑시스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축에다가 막대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때는 뭘 이용한다?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음. 근데 함수를 사용할 때와 메서드를 사용할 때 차이점이 생기는 거는 옵션을 설정하는 함수들. 옵션을 설정하는 함수의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파이플럿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 이름하고 엑시스에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 이름이 옵션을 설정하는 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 set 타이틀로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타이틀로 되어져 있는지 set x label이라는 함수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x label이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옵션에 관련된 것들은 함수 이름들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프 이름들은 이렇게 두 가지가 이름이 같고요. 이름이 같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사용하는 방법도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또 그렸던 게 박스 플롯 그렸었잖아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우리 그렸었었죠. 자, 이것도 보시면 제가 박스 플롯으로 검색을 했어요. 박스 플롯도 보시면은요.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박스 플롯이 있고 파이플럿 모듈에서 호출하는 박스 플롯이 있어요. 그럼 박스 플롯 한 개만 그리겠다. 엑시스를 한 개만 만들어 놓고 여기다 박스 플롯을 한 개만 그리겠다. 그럼 뭐가 편리하냐면 함수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해요. 근데 만약에 피겨 안에 엑시스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엑시스에다가도 박스 플롯을 그리고 두 번째 엑시스에도 박스 플롯을 그리겠다. 이렇게 할 때는 뭘 사용해야 된다? 엑시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박스 플롯 메서드를 이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매트플러립은 대부분의 그런 함수들이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에서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 형태로 또는 한 개의 엑시스에 한 개의 그래프만 그려주는 함수 형태로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 보시면 여기 파라미터 이름들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파라미터들 굉장히 많죠. 그죠? 저도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 다 기억 못 하고요. 기억 못할 뿐만 아니라 다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문서를 딱 들어와요. 문서 들어와서 이 파라미터 이름들 보면서 도대체 어떤 거를 쓰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봐요. 생각해보고, 오리엔테이션 버티컬이라고 돼 있네? 요거 좀 바꿔볼까? 이거를 호리젠탈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러면은 거기 가서 문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가서 뭐 어딘가 오리엔테이션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겠죠. 있겠죠. 그다음에 또 설명 있죠. 박스 플롯을 그리는 설명 있죠. 어, 어, 되게 그림 잘 그려놨네요. 그죠? 여기 1, 4분위 값, 여기 중앙값, 여기 3, 4분위 값. 3, 4분위 값에서 1, 4분위 값, 1, 4분위의 값을 뺀 거를 IQR, 인터커타일 랭귀지의 줄임말이에요. IQR이라고 부르고, 수염의 길이. 수염의 길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1.5배 곱한다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3, 4분위 값 더하기 1.5배 IQR. 그 다음에 아래쪽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Q1 값에서 1.5 곱하기 IQR. 그게 수염의 최대 길이에요. 수염의 최대 길이고, 만약에 그 최소값이 이 안쪽에 있다 그러면 수염을 이 길이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딱 끝내버려요. 최대값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쪽에 최대값이 있으면 이 전체를 다 그려주지만 안쪽에 최대값이 있다라고 하면 수염을 딱 거기까지만 딱 그리고 바깥쪽으로 더 안 그려요. 어, 그러니까 1.5배 IQR만큼 수염을 그린다라고 하는 이거는 최대로 그릴 수 있는 수염의 크기라는 뜻이에요. 최대로 그릴 수 있는 수염의 크기라는 거. 요것도 어제 아마 그래프를 그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을 겁니다. 3, 4분위 값에서 1, 4분위 값을 뺀 값을 IQR, 인터쿼타일 랭귀지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쿼타일 랭귀지. 네. 그래서 그 어제 그 그래프를 그렸던 것들 중에서 피겨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 다시 설명을 드렸고, 매트플러립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엑시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두 가지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은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시면 돼요. 요게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 플롯은, 박스 플롯은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에서 사용하는 걸까요? 연속형 변수에서 사용하는 걸까요? 연속형 변수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값들을 표시하는 건가요? 박스 플롯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는 최소값, 1, 4분위값, 중앙값, 3, 4분위값, 그리고 최대값. 이거를 표시해 주는 게 박스 플롯이죠.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들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숫자 데이터들이잖아요. 연속형 값들인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형 변수들의 분포, 어느 쪽에 데이터가 많은지, 그리고 아웃라이어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 플롯. 연속형 자료에서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연속형 자료 사용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히스토그램은, 히스토그램도 연속형 자료에서 사용하는 걸까요?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에서 사용을 하는 걸까요? 연속형 자료에서 사용하는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냐면 연속형 자료들을 구간으로 나눕니다. 구간으로.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그 구간 안에 자료들이 몇 개가 있느냐, 개수를 세는 거예요, 개수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수증 금액이다 그러면 영수증 금액이 $10 미만인 영수증 금액은 몇 개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20 미만의 영수증 금액은 몇 개가 있었는지, $30 미만의 영수증 금액은 몇 개가 있었는지, $40 미만의 영수증 금액은 몇 개가 있었는지,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개수들을 셀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 연속형 값들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 안에, 어느 레인지 안에 있는 개수들을 세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수들을 뭘로 표시한다? 막대의 높이로 표시한다예요. 막대의 높이로 표시한다. 이게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그 데이터들의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데이터들이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좌우 대칭인지,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꼬리가 왼쪽으로 길게 나와 있는지, 이런 분포를 알 수 있는 게,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알 수 있는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은 둘 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음, 연속형 자료들의 분포를 알 수가 있다. 어, 연속형 자료들의 분포를 박스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박스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막대 형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이게 히스토그램이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제 했었던 게 막대 그래프였었죠. 막대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vertical 막대 그래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horizontal 막대 그래프가 있었어요. 막대 그래프가 있었고, 함수 이름이 바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고 되어져 있으면 세로로 막대를 그려줍니다. 세로로 막대를 그려줄 때에는 이 막대의 높이가 빈도수가 되겠죠. 막대 그래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요? 연속형 자료에서 사용을 해요? 아니면은 카테고리 타입 변수에서 사용을 해요? 카테고리 타입 변수에서 사용을 하죠. 여기 X축 보세요. X축 보시면 남성, 여성, 이거 카테고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 데이터가 몇 건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여성 데이터가 몇 건이 있었느냐, 개수를 세는 거예요. 개수. 어, 빈도수라고 얘기를 하죠. 빈도수. 어. 그래서 카테고리 타입의 각각의 카테고리에 몇 개씩 있는지 빈도수를 막대 모양으로 그려줄 때 사용하는 게 막대 그래프예요. 가로로 막대를 그릴 수도 있고 세로로 막대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를 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연속형 자료에서 사용하는 거냐, 카테고리 타입에서 사용하는 거냐,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가로막대를 그릴 때는 바 H, 바 뒤쪽에 H라고 하는 게 더 들어가 있고요. 함수 이름에. 이 H는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호리젠탈. 자, 이것도 보시면 이거 연속형 자료 아니죠. 이거 불연속적인 자료예요. 1, 2, 3, 4, 5, 6. 이거 아마 그 테이블 사이즈, 그, 그 같이 식사한 인원을 의미하는 변수였었을 거예요.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가. 그래서 두 명이서 식사한 자료가 거의 160건 정도가 되고요. 세 명과 네 명이서 식사한 자료가 거의 한 40건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0에 가깝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연속적인 자료의 빈도수를 막대로 나타낸 거죠. 이것도 역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로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엑시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어, 피겨 안에 이 전체가 피겨인 거예요. 이 전체가 피겨인 거고 전체가 피겨인 거고 이 피겨 안에 여기가 첫 번째 축, 여기가 두 번째 축,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축,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번째 축. 이 축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엑시스. 그러면은 축들이 배열이겠죠. 엑시스들의 배열이란 말이에요. 엑시스들의 배열인데 인덱스를 우리는 어떻게 매겨요? 행에다가 인덱스를 매기고 컬럼에다가 인덱스를 매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엑시스의 인덱스가 0,0인 거고요. 여기는 0,1이 엑시스의 인덱스인 거고 여기는 1,0이 엑시스의 인덱스인 거고 여기는 1,1이 엑시스의 인덱스인 거죠. 축의 인덱스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축에다가 어, 어, 이 각각의 축에다가 그래프들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코드가 이런 코드들인 거죠. 각각의 축에 그래프를 그리겠다. 각각의 축에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던 게 어제 했었던 그래프예요. 그리고 위쪽과 똑같은 내용을 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비슷한 코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코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포문을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포문으로 만들어 봤었던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어제 했었던 게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했었던 것들을 1시간 정도에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서 막상 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매트플러립을 이용하실 때는 피겨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 축이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함수를 사용할 거냐, 메서드를 사용할 거냐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는 하나만 그릴 때, 엑시스가 하나만 있을 때, 그 다음에 메서드 이용하실 때는 그 엑시스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리고 각각의 엑시스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 그럴 때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산점도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